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오늘 그룹 임원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YTN 방송이 있고 마치고 사무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계속 외근이었네요. 오늘 임원 교육을 하다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잘 나가는 그룹의 임원으로 계시다 보니 이제 오늘 윤리 경영 강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그 청탁을 좀 거절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탁을 받는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약간의 뭐랄까 롤플레이 연습도 하고, 제가 이제 항상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단박에 거절하지 마라. 단박에 거절하지 말고 거절에 대해서도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래서 그 상황이 보면은 무슨 자재 납품을 할 때 좀 수의계약으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임원에게 요청을 한다든가, 또 저기 뭐 친자식 같은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좀 채용을 할 때 좀 특혜를 좀 봐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듣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이런 상황극이었어요. 상황극이었는데 이게 단박에 단칼에 팍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탁이든 간에.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부탁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완전 철면피가 아니다 하면은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은 저 사람이 좀 곤란해하지 않을까, 또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두고 나 이런 거 싫어해요, 나 이런 부탁 안 받습니다, 내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탁 잘라서 얘기하면 단순히 내 부탁을 저 사람이 안 들어줬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뭐랄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제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가 모욕감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그럼 상대방은 억한 심정을 갖게 되죠. 내가 그래 부탁한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좀 경우에 어긋났다고 치자. 근데 지가 말이야 높은 데 있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다시는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그래 너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너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그러면서 그걸 추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래 평생 나쁜 짓 안 한다 그랬지, 너 딴 녀석들이랑 안 어울리나 보자. 그래서 실제 뒷조사해가지고 뭐 어디에서 향응받고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투서 넣고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었어요. 저는 워낙 그런 황당한 경우들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이게 거절의 노하우인데 그냥 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 모욕감을 주는 것은 대단한 리스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단칼에 거절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조금의 여지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내 거절을 표시를 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 인사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죠. 이게 요즘은 이게 복합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민다 하더라도 인사팀 고유의 권한으로 복합 교차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거라든가, 또 자재 발주에 대해서 좀 수의계약 해달라고 하면 저희 규정상 이런 금액 이상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는 어떤 케이스를 드나보죠. 얼마 전에도 이런 사례가 저희 직원한테 한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였다가 난리가 한번 났고요. 그래서 그 직원은 배임으로 문제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 업체도 요즘은 엔티 커럽션, 반부패 조항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걸리면은 그 기업 자체는 아예 그 거래 자체가 끊어버린다고요. 보통 그런 청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회사 자체의 거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A, B 두 사람씩 나눠 가지고 한쪽은 아주 애절하게 좀 부탁을 하시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주 칼같이 끊어버려라. 뭐 심지어 상대방의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한번 칼같이 한번 끊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진행했음에도 부탁을 한 사람 입장에서 느낄 때 칼같이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그래버리니까 되게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자기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감정에 찌꺼기가 남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바꾼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자, 이제는 거절을 하되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뭔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거절하는 이런 방식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내가 거절은 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되게 노력하는구나, 그 다음에 뭔가 나를 배려하려고 신경 썼다는 그 자체에서 결과가 설령 안 좋다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조금 위안이 되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거절하는 쪽도 이렇게 거절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정보가 필요하고, 즉 내가 왜 이것을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다른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즉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거절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약간의 말미를 둔 다음에 정보를 취득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구구절절하지만 설명을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또 다들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거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부탁을 하세요? 난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하면 완전 자기는 나쁜 사람 되어버리는 거지. 내가 정말 말도 아닌 얘기를 해서 나쁜 짓 하자라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설령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억하심정, 그래 너 잘났나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규정상 힘들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 당신의 회사에도 큰 손해가 끼치게 되고, 예전에 내가 모셨던 상사한테도 부탁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 정말 좀 죄송하다, 다음에 좀 좋은 제안으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의를 갖추면서 거절하는 것, 살다 보면 거절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내 지위가 올라갈수록 남들의 부탁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랬을 때 거절을 하더라도 좀 더 예의를 지키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그러면 사람 자체가 되게 달라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고 커 보이고 멋져 보이거든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